이번 순서는 숫자와 통계, 데이터로 서울의 다양한 생활 정보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오늘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빅데이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배종찬 본부장을 보니까 빅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그 내용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뭐 많은 곳 집값 비싸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 저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춰보십시오 하면은. 너무 짜고 치는 예, 그렇죠. 네. 예. 범죄 많은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흉악 범죄 많은 곳. 많은 종류의 범죄들이 포함될 텐데요. 예. 집값이 비싸다. 예. 이런 빅데이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흉악 범죄가 많은 곳에 집값이 비싸다는 게 사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납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시죠? 이게 어떤 통계들이 이런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은 납득이 돼야 되는데 예. 이 흉악 범죄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 리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집값이 비싼 지역의 특징 자체가 이 범죄가 상당히 또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오늘 빅데이터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집값이 비싼 곳은 어떤 곳이냐? 예. 우리가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예. 집값이 비싼 곳들이 대체적으로 이 교통이 좋습니다. 일단은. 예. 그 다음에는 학군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업들이 많이 또 입지해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유흥가가 생기게 되거든요. 아, 또 그렇죠.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예.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이 머무르게 되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예. 10만 명당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이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종로구가 가장 높은데요. 아파트 값도 11위로 상대적으로 서울 전체 25개 구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편이네요. 높은 예. 편이거든요. 근데 범죄가 10만 명당 이 39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종로구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이 교통 좋습니다. 광화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유동하는 인구가. 그렇죠. 유동 그러다 인구가 보니까 이 지역에서의 범죄율도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고. 지금 중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중구도 그런데요. 밑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예. 아파트 값에 먼저 주목을 해보시면 1위 강남, 그렇죠. 2위 서초, 예. 3위인 아파트값 3위인 용산구가 용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이 범죄율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예. 보면 강남구나 서초구를 보시더라도 이 지역이 학군 좋습니다. 예. 교통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쪽에 교통도 좋고 하니까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의 직장인들이 출근 시간이 빠르거든요. 그렇죠. 또 퇴근 시간은 늦고. 예. 그다음에 이 회사 직장 주변에 자기 집 또 비싼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이 지역에 또 살고 있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곳, 예. 지역의 집값도 비싸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충격이에요. 지금 제가 서초구에 살고 있는데 하하. 범죄율 네. 3위네요. 네. 엊그저까지 강남구였는데 거기는 5위고. 김행크님을 뭐 또 건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게 너무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가 특징이 우리 서울시에서 나타난다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예. 우리 동네는 우리 구는 범죄가 많은 곳이가 너무 이렇게 또 당황스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이러한 대체적인 트렌드를 또 예.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꼭 네. 알고 싶어요, 이건. 네. 그럼 흉악 범죄가 가장 적은 곳, 발생을 네네. 적게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살펴보겠습니다. 흉악 예. 범죄의 발생률이 그러면 낮은 곳은 어떤 곳이냐? 양천구, 와, 예. 목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교통도 좀 불편한 곳, 그리고 이 지역에는 대기업이나 많은 또 일반적인 기업들이 입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거든요. 예. 도봉구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이 주거 지역입니다. 예. 도봉구의 경우에도 범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 되겠죠. 예. 성북구나 은평구나 강동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강동구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강동구와 양천구는 아파트 값이 높은 편이에요. 예. 최근 들으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친구들이 그래도 이 양천구 같은 데는 교통이 좀 편한 편입니다. 예. 학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고 대기업이 많이 들어서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강동구 어디 또 양천구 어디라고 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양천구와 강동구는 조금 다른 지역과는 또 특색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딱 보면은 제가 네. 좀 공통점이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의 공통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수려한 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는
네. 그런 곳이 범죄율이 더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산에서 올라가서까지 뭐 흉악 범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 주로 빅데이터 상에서 보는 예. 도심에서 발생하는 예. 범죄가 되기 때문에 예. 보면 이제 집값이 이 비싼 곳,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이 예. 주로 학군이 좋고 교통이 좋고 또 기업들이 많이 많이 들어서 있기 있고. 때문에 유흥가가 그 많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유흥가입니다. 예. 우린 뭐 유흥가 멀리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유흥가에서 아무래도 술을 마시다 보면 주폭 예.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바로 예. 이런 것들이 발생 비율을 그대로 예. 보여주는 조사가 있는데 이 도봉, 성북, 은평 환경 좋습니다. 예. 네. 강동구도 유흥가가 꽤 있는데도 예. 네. 그래서 이게 10만 명당 또 범죄 건수기 때문에 네. 또 흉악 범죄이기 때문에 경범죄 비율은 또 따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여전히 강동구도 아파트 값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네.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범죄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 우리가 빅데이터를 보는 것이 향후의 트렌드를 볼 수 있다는 예. 점에서도 이 데이터가 또 상당히 요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범죄율이 높으면서 네. 아파트 값은 낮은 곳. 네네. 그런 곳은 이제 어디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범죄율이 높고 아파트 값이 낮은 곳인데요. 아, 지금은 예, 네. 범죄율이 높고 집값이 낮은 자치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 값이 대체로 낮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값이 높기 위해서는 교통이 좋아야 돼요. 예. 또 학군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는 서로 입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사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데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지역에 대한 폄하는 절대 아닙니다. 예. 이 중랑, 금천, 강북 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초중고 학군으로 보면 좀 학군이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 학군은 아니고 우리가 뭐 이른바 강남 3개구가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런 반면에 또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교통이 또 아주 발달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낮은데 또 상대적으로 이 지역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대기업이나 유흥가는 많지 않지만 작은 규모의 업소들도 있는 편이고요. 또 이 지역들을 보면은 특히 특정 지역을 제가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모텔들이라든지 이런 장소들이 또 상당히 또 번성한. 왜냐하면 이 대형 건물들을 짓기에는 서울 중심지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기는 힘들거든요. 어렵죠. 그러다 보면 그런 숙박업소들, 모텔 같은 숙박업소, 우범지대라고 제가 단정 짓는 건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평균 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계형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하. 이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역에 살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 지역 못 살겠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냥 우리가 푸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범죄율이 그렇죠. 낮고 집값이 높은 자치고 여기가 사실은 살기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1위가 양천구, 2위가 강동구, 3위가 송파구, 4위가 성동구네요. 예, 집값은 높은데 범죄율이 낮단 말이에요. 예. 이 지역들을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오늘 강조드리는 것이 학군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교통이 좋은 편입니다. 강동 교통 좋아요. 송파 좋습니다. 성동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양천 좋죠. 교통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지역에서의 학군도 좋은데 여기에는 가만히 보시면 아주 큰 대기업들이 또 입주해 있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교통은 좋은 편인데 매우 좋은 교통 1급지라기보다는 예. 그것보다는 조금 교통이 덜 좋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좋은 지역. 예. 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는 주거 지역이 많이 형성돼 있고 유흥가는 덜 형성돼 있는 점 때문에 그렇군요. 양천, 송파, 예. 강동, 예. 성동 이 지역의 특징이 집값은 높으면서도 또 범죄율이 낮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롯데는 대기업이 아닌 걸로 우린 강동구인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빅데이터를 하나만 꼭 집으시면 알겠습니다. 곤란합니다. 경향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향. 네. 전반적인 추세고 경향. 네. 자, 그런데 이제 과거하고 네. 이렇게 순위가 막 이렇게 바뀌는 곳들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추세적으로. 대표적인 예. 지역들이 뜨는 지역들이거든요. 뜨는 우리 지역들. 가만히 보면 영등포 뜨고 있습니다. 어. 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포 예. 뜨고 있습니다. 마포도 뜨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있다는 이런 거죠. 지역들이 예. 보면은 점점점 지하철 교통을 비롯해서 동작구까지 교통이 좋아져요. 예. 동작구는 상대적으로 바로 서초구 건너편이니까 거의 같은 교통 수준이고 학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학군과 새로운 또 아파트들이 재건축되면서 학군이 만들어지고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소비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쪽에도 이제 유흥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높아지면서 10년 새 범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공덕 예. 몇 개의 지하철들이
지하철이 교차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슬슬 이쪽으로 입주하게 되는 것이죠.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집값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또 범죄율도 높아지는 예. 뜨는 지역이지만 조금은 조심해야 될 예.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네. 범죄 발생 빈도와 집값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집값이 높고 대기업, 기업들이 많이 운집해 있고 교통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 특히 교통이 좋은 지역은 유흥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이 유흥가, 또 술집, 모텔 등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을 우리 동네의 이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단정 짓지는 말으시고, 아, 우리 지역이 서울시 25개구에서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 앞으로 내가 거주 지역을 선택할 때는 어떤 특징을 더 강조해야 될까? 또 네. 어떤 점들은 조심해야 될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 좋아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배종찬 본부장께서 결론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